그 전세권 있죠? 전세권을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세권을 먼저 하고, 전번에 우리가 그 오후에 할 때 강의를 해온 게 있어가지고요. 전세권 먼저 하고 앞에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을요. 이렇게 풀이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 학교에 때 이정금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돈을 좀 주고 가가지고 이걸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밥을 먹는 게 좋은 건지, 점심때 식사하러 가실래요? 중국집 여기 가실래요? 아,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 전 잘 몰라요. 돈 받았으니까 이거 돈도 빨리 써야 돼요. 있으면 부담돼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예, 그래서 계약서 썼다고 돈을 30만 원을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간에서 다 마셔버리면 안 되고 야간반에 이따 피자 사줘야 되니까 야간반에 같이 먹으러 갈 수 없으니까요. 이따 끝나고 여기 중국집이 제일 사람들 들어가기 쉬운 것 같아요. 아, 이쪽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나 계속 거리게 이게 없어가지고. 끝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요. 전세권을 잠깐 먼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8쪽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368쪽이요. 그래서 기본서 368이고요. 여러분 강의 노트는요 144페이지요. 강의 노트요 144. 됐죠? 자, 이런 봐봐요. 먼저 우리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세권하고 실제 전세권을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이쪽, 인도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물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건이 아니,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요.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전세금이라는 것은 첫 번째요. 금전으로 해야 돼. 금전. 다른 것은 전세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요. 중요한 것이 기존의 채권이에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금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임대차는요,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차임. 그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요, 지상권하고 지역권,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왜 내 땅에다가 지상권, 건물을 짓게 하고, 내 땅에다가요, 길을, 통행지역권, 길을 내게 하는데 왜 무상이냐? 법조문에는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에는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어. 전세권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에요. 알겠죠?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은 차임과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한다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만약에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원칙은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다 유상이죠. 아마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주에 와가지고는 못 봐가지고요. 제가 이제 파주에서 강의를 한번 했을 때 거기에서는 거기가 출판단지가 많잖아요. 출판단지. 그러니까 창고, 물류창고들이 되게 많아요. 조그만 게요. 창고들이. 그 다음에 거기가 왜냐면 거기하고 서울하고 좀 가까운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물류창고들이 되게 거기가 많아요. 파주 그쪽으로요. 문상구 쪽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역권이 있잖아요. 통행지역권 있죠.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 그 다음에 고압, 전기, 철탑, 군부대가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고압, 전기, 철탑이 한전했어. 철탑. 철탑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철탑은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을 보면 원래 지상권은 무상이죠. 그런데 거기 등기부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지상권에서 존속기간, 철탑이 존재하는 동안, 존속하는 동안. 그러니까 영구무한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두 번째요. 지료는
지료는 일시불 그래가지고 가로 닫고 2,3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시불로. 그러니까 영원히 쓰는데 2,300 주고 한전에서 거기 뭐란다? 철탑을, 이 철탑이 쓰러질 때까지 거기다 철탑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은 무상이라고 하지만 무상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있다 없다? 없죠. 통행지역권도 보면은 지역권도가 지역권 같은 거는 되게 자세해요. 통행지역권은요. 왜냐면 남쪽에서부터 폭이 몇 메타, 길이가 몇 메타, 이렇게 서쪽으로부터 몇 메타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통행지역권 딱 읽어보면 아 길이 대강 어느 정도겠나 하는 게 눈에 다 보일 정도로. 등기부에 보면 등기부 이렇게 상당 부분을요. 어떻게 해서 남쪽으로 몇 메타, 뭐로 몇 메타 이렇게 쭉 자세히 써져 있단 말이죠. 밑에 가서 지로 딱 해가지고 2,200 이렇게 딱 돼 있어. 지로. 알겠죠? 일시불 딱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법에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무상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유상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우리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그래서 전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 1층에다가 이렇게요.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죠.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을 뭐라 한다? 전세금을 줬으니까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갑을 집주인을 뭐라 하냐? 여러분 집주인을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전세권 설정자. 여러분요. 친구가 집에 갑자기 전화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왠지 말을 쭈삣쭈삣 못하죠? 그럼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집을 전세를 줬죠? 내가 요즘 빚이 전세금 1억이잖아요. 내가 빚이 요즘 좀 한 1억 정도 있어가지고 너는 괜찮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별말 없을 거예요. 알겠죠? 왜요? 여러분 전세권 설정자는 채무자예요. 왜요? 나중에 1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집이 한 2개 있으니까 집 있는 줄 알고 돈 있는 줄 알고 돈 빌려오잖아요. 그럼 대강 보면 눈치가 대강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되죠. 나는 뭐다? 1억 원의 빚을 주고 있는 채무자인데 너는 괜찮니? 물어보면 조용히 있다가 커피 마시고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채권자를 뭐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전세권자를 채권자인 을이 아니고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는 거야. 제3자. 알겠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제3자를 전세권자라면 이 갑하고 을하고 병, 이 병 3자 간에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병을 뭐로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이게 중요해. 자, 두 번째는요.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있죠. 여기서 용익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담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경매권은 담보 물권에만 경매권이 있거든요. 용익 물권에는 경매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경매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매권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것은 이제 84년에요. 민법을 개정하면서 들어온 것들인데요. 용익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죠. 용익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언제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존속기간 동안 이 말이죠. 존속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존속기간 동안.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러면 존속기간 동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타인의 부동산을요. 뭘 해서 점유해서요. 사용하고 뭘 한다? 수익하죠.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죠. 이 사용 수익하면 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MT 가죠. 그럼 한 5만 원 내잖아요. 알죠? HOT 그룹의 HOT요. 콘서트가 얼마 내요? 한 20만 원 내죠. 알죠? 그 다음에 여기요. 또 뭐냐면 전세권 얼마 내요? 전세권 얼마나 내요? 여기 봐봐. 여기요. MT 가면 5만 원 주면 다시 받아 나와? 못 받아 나와? 못 받아 나오죠. 콘서트 갔다 오면 받아 나와? 못 받아 나와? 여기는 호텔이 모텔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모텔 들어갔다가 나오면 돈 주고 5만 원 주고 모텔 갔다. 나올 때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알겠죠? 호텔 들어갔다가 20만 원 주고 들어갔어. 나올 때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거 왜 그래? 이걸 사용료니까 주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세금은 받아? 못 받아? 받죠.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사용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뭐가 사용료다? 전세금이다. 뭐다? 이자. 그럼 이자가 사용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속하는 동안은 사용료를 내야 되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존속하는 동안은 의리갑에게 전세금을 주면은 반환받을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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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존속기간 동안 5월 1일이죠. 지금 이걸 존속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 우리가 이런 봐봐. 이러면 우리가 너 뭘 사니? 나 전세 사는데? 이런 말 하죠. 그럼 여러분 전세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세기간이 끝난 사람을 얘기해요? 전세기간,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살고 있는 사람을 전세 산다고 하지 전세기간이 끝난 사람을 전세 산다는 말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전세권 얘기하면 존속기간 동안이니까 용익권능의 전세권을 전세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을 뭘 한다?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과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청권의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전세권은 용익권이죠. 사는 동안 이 말이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럼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요 반드시 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분리양도가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전속 중이라 할지라도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10월 1일 날 전세금 1억 중에서 내 친구 갑이라는 사람한테 7천원 주고 나머지 3천만 나한테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전세권은 존속하는 동안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요.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요.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우리 말한다 187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해 187조 등기한다 안 한다?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안 주니까 뭘 한다? 뭐를 반환받아야 된다?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된다. 전세금은 안 준다? 그러면 뭐를 한다? 저 건물을 뭐를 해? 경매를 해서 경매되면부터 뭐를 받는다?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 우선 변제권 행사. 이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세 산다 얘기했을 때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전세를 산단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 뭐란다?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그러니까 봐.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주인이 나한테 내주죠. 그럼 뭐 담보 권능이란 말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담보 권능은 언제 의미가 있느냐?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그때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뭘 해서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전세권을 얘기했을 때 전세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전세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 친구 쟤는 전세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전세권자로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쟤 돈 못 받았대. 기간 끝났는데 그래서 그냥 나왔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부터는 뭐가 작동한다?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알아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에요. 1층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이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은행에서 근장을 잡죠. 여러분 혹시 전세권 담보대출 들어봤어요? 전세권 담보대출은 전세권 담보대출하는 것은 전세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얘기해요. 전세권자로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해요.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고 근장을 설정을 할 때는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권 담보대출 할 때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을 얘기해요. 왜냐? 담보권능의 전세권은
전세권이 뭐를 했을 때? 소멸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다? 용익권 등의 전세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기간이 끝난 사람한테 돈 빌려준 은행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용익권 등의 전세권의 특징이 뭐예요? 전속기간이 뭐가 되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용익권의 전세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뭐를 한다? 당연히 뭐가 돼? 소멸해버려.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자, 여기 봐. 전세권 위에 지금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전세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기간이 끝나면요, 전세권은요, 이 전세권은요, 등기 없어도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은행에서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야 경매를 하죠. 전세권 위에다 저당 잡았는데 경매하려면 전세권을 경매를 해야 되는데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우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하니까 저 근저당권을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바로 뭐하고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요, 혼동에서 혼동 기억나요? 뭐 안 나도 난다 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어? 저당권이죠. 병이 저당권. 기억나요? 네. 자, 봐봐. 이 저당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게 봐봐, 이게. 여기 봐봐.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았는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니까.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잡아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지상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려면 지상권이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해야 돼? 존속해야죠. 이것을 우리는 혼동에 있어서 예외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원래는 없어져야죠. 그런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만약 그런데 이 지상권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지상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이. 알겠죠?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것은 지상권자가 이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샀다. 존속기한이 자동적으로 기간이 만료가 된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땅의 소유자.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를 위해서? 저당권자를 위해서.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어떻게 한다?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을 줬겠죠? 이 전세금 1억이요?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죠? 기간이 끝나면 갑이 을한테 반환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전세권자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권도 없어졌으니까 가서 뭐라도 받아와야 돼? 돈이라도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 위에다가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 그래서 이런 전세권자가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순서에 의해서 전세권자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세권자가 받을 순서에 의해서 누가 돈을 대신 받는다? 을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누가 받아? 저당권자가 받는다 이 말이죠. 그걸 우선 변제, 다른 말로 물상대의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서 을이 받을 돈을 A가 대신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 그런데요, 이 A가 압류 등을 한다, 안 한다? 압류 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세권자.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전세권에서 제일 어렵고요.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전세권에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기서 지문이 일단 나와. 알겠죠? 자, 봐.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다.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능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 이외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제3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세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럼 먼저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 자, 어디를 정리하냐? 이런 보세요. 기본서요. 강의노트 144.
이런 144페이지 보면 맨 위에 법조문 한번 봐봐. 303조 법조문이 있나요? 자, 그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이라고 돼 있죠. 타인의 뭐 부동산이죠. 여기서 뭐란다? 타물권이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뭐란다? 점유. 자, 그러면 점유란 말 한번 써볼게.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점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 점유. 우리가 이제 공동소에서 점유란 말 가끔 나오죠. 점유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람이요, 두 명이 이렇게 써 있어. 호섭이가 됐네.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호섭이가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요,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거 지금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봐. 이렇게 원 안에 둘이 같이 서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양립. 나란히.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경합한다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병존 가능하다. 이렇게 병존한다. 이런 말을 써. 이것을 뭐라 한다? 베타성이다 아니다. 베타성이다 아니다. 베타성이 아니다. 이것을 비베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독점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여기는요, 일본 스모스름이죠. 한 놈이 이놈이요, 밀어버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놈이요, 밖으로 떨어져 나갔죠? 혼자만 있죠? 혼자만. 이것을 양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죠? 양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란다? 독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베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적 지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적 지배, 독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에서 어느 것이 점유인가, 어느 것이. 이것을 우리 뭔다? 이것을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점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점유한다. 점유한다는 말이 독점적이다, 베타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나요? 여기요, 아가씨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아가씨가 있는데 혼인신고하지 않은 아가씨 있어, 없어? 있죠. 혼인하지 않는 아가씨가요,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우리가 뭐라 하죠? 야, 한 남자가 와가지고, 나 얘 좋아하는데, 야,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대. 그럼 우리 옆에서 뭐라고 그래? 제일 먼저 하는 말 뭐예요? 아직 결혼할 남자친구, 약속을 한 남자친구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 안 했고. 그런데 얘가요, 얘를 좋아해. 그럼 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포기하라고 그래? 대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근데 대시하라 할 때 뭐라고 하면서 대시하라고 그래? 그렇게 오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알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비베타성이에요. 이게 비베타성. 야,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아. 가서 한번 가봐. 알았죠? 가서 해보면 되지. 알았죠? 결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게 비베타성이라는 거. 누구나. 혼인신고하지 않는 거. 혼인신고가 됐다? 그럼 포기해라. 응, 알았어. 그냥 포기하죠. 술 마실 필요도 없어, 그런 것을. 알겠죠? 이럴 때는 술 마시면서 고민해야 되지만, 저희 혼인신고에 결혼했잖아. 신고까지 해가지고 지금 임신했잖아. 응, 알았어. 가면 되죠. 알겠죠? 그럼 우유 마시면 돼. 배고프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는 술 마시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죠, 고민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뭐라냐? 비베타성. 혼인신고가 됐다? 다른 말로 뭔다? 내가 그 사람을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점유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누군가 여기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우리는 독점적이다, 베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점유한다는 말은 내가 너하고 나하고 둘이 혼신고가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만, 나는 너한테만. 이걸 독점적이란 말이죠. 그럼 봐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점유하는 것이 있다. 점유하는 거 뭐가 있어? 점유하는 거 뭐가 있어?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뭐가 있어? 임대차가 있죠. 기본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지역권이 있죠. 자 이제 봐.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토지의 일부, 일무일권주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럼 봐봐, 이제. 이 토지가 일필지, 가배토지, 이 토지 정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에다가 이 토지에다가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똑같은 크기다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알죠? 여기 지상권이죠. 이렇게 지상권이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여기다가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지역권 2번. 이 토지에다가요, 이 토지가 전체가 이렇게 죠.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한 데가 다시 여기다가 임차권, 임대차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여기 1번 돼, 안 돼?
1번은 돼안돼. 똑같은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하고 나서 그 똑같은 땅 위에다 다시 또 전세를 설정을 해. 돼안돼. 여기 봐봐. 우리가 지상권을 뭘 한다? 지상권을 뭘 한다? 점유한다고 그랬죠? 점유는 뭐다? 독점적 배타적이죠? 나 위에는 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 땅은 나만 해야지. 나만. 다른 사람한테 또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세권은 안 되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는데 동일한 토지 위에 전세권을 다시 설정한다.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여기 지상권 설정을 했죠? 지상권 설정한 토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지역권 설정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왜?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아까 점유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점유하지 않는 것을 비배타성이라고 그래. 비배타성. 저기 다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지상권, 반절, 여기는 전세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이것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토지의 일부에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은요, 여기 임대차. 여기 전세권이 있는 이 부분은 일부러 전세를 주고 그 부분 위에다 다시 임대차를 줘서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왜? 임대차도 뭐라니까? 점유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다가 이만큼이다 지역권 돼, 안 돼? 지역권 된다 이 말이죠. 왜?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우리가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배타적이다. 다른 것은 절대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점유하는 토지에다가 다시 또 전세를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지상권, 여기는 뭐 전세권 이렇게는 줄 수 있단 말이죠. 여기는 지상권 주고 여기다 다시 임차권, 지상권 주고 여기다 다시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점유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공유에 가면 뭐가 나오냐? 공유에 가면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지배라고 있다. 배타적 지배란 말은, 배타적이란 말이 뭐예요? 배타적. 말을 배타적. 내가 언제 뭘 한다? 점유한다. 소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 지배를 해. 그 말은 뭘 한다? 점유한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해되시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가로묶고 용도에 쫓아 그것을 뭐라 한다? 써 목적의 한정성이다. 이렇게 목적의 한정성 이렇게 이게 목적이 한정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 전부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동그라미 우선 변제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우선 변제는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자, 밑에 한번 봐. 갑이 채무자죠.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죠. 의리 채권자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등기하죠. 등기하면 용익권의 전세권하고 뭐가 있어? 담보권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죠. 용익권의 전세권은요, 전속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말소 등기 없이 거기를 박스하고 거기다 써 187조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거기다 쓰라고 박스하고 187조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당연시험을 하니까 더 이상 전세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뭘 한다?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X 안 주죠? 안 주면 어떻게 한다?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담보 권능.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요, 거기 오면 의리 전세권자, 의리 봐봐. 의리 채권자, 전세권자가 돼 있죠? 의리 채권자, 전세권자 돼 있죠? 거기다 써. 의리다가 뭐라 쓰냐? 갑과 갑점 찍고 을점 찍고 병 삼자간 합의로 갑, 을, 병 삼자간 합의로 병을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병을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럼 봐봐. 그 밑에 잠깐 한번 보면 그 밑에는 전속기한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전속기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전속기한은 여기죠. 여기 우리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잖아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0월 1일인데 현재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5월 1일. 현재 5월 1일은 전세금에 대한 뭐를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보란 말이죠.
5월 1일 전속 중 봐봐. 전속 중 5월 1일 원칙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의 분리 양도가 안 된다. 너무너무 심하게 잘 나와.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 염력 144페이지 보고 있어요. 144페이지. 장차 맨 밑에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맨 밑에 뭐 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 양도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자 그럼 그 정도만 보면 돼. 그 위에는 안 봐도 돼. 그 밑에 거 보고. 됐죠? 자 그 다음 장이요. 145페이지 봐봐. 맨 위에 보면 전세금 반환이죠? 여러분 지금 전세금 반환이 돼 있어요? 그걸 어딜 얘기하냐 봐봐. 이걸 얘기해. 이거 여기 지금 여기 용익권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고 용익권의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압류등을 행사하죠. 권리를 행사하고 압류등이 없으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지금 됐죠? 한번 봐봐 거기. 거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돼 있죠? 을의 갑의 건물에 전세권 등기했죠? 바로 옆에 용익권능하고 담보권능이 있죠?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지금 그 위에 A가 뭘 했죠? 저당권을 잡았네. 됐나요 지금? 자 지금부터 시작해. 용익권능은 전속기간이 만료. 1번 봐봐. 1번. 전속기간이 만료하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그런데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이때 저당권은요 전세금 반환청권이죠? 전세금 반환청권이 압류 등기나 추심이나 전부 명령 등을 행사를 하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금 1억 원을 을에게 반환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저당권자한테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갑을 봐봐. 전세권 설정자는요 기간이 제3자의 권리 행사 X라고 돼 있나요? 그 옆에 제3자 앞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기간 만료 해봐. 기간 만료 플러스 제3자의 권리 행사가 없다 이 말이죠. 기간 만료 플러스 제3자의 권리 행사가 없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은 전세금을 점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앞에 하고. 됐죠 지금? 자 그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렇게 됐죠? 여기 잠깐 지우고요. 이제 뭘 보냐면 그 밑에 이제 순서대로 봐. 동시행 관계라고 되어 있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봐봐요 여기. 동시행 관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세권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한테요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전세금이요.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하고 말소 서류를 줘야 돼요. 말소 서류. 이 두 가지하고 전세금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관계. 여러분 동시이행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뭐예요? 지연 이자를 내야 안 내요? 이자를 안 내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 없죠. 동시행은요. 그런데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경매를 청구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자 지금부터 이행지체는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잖아요. 자 봐봐. 만약에 판례가 뭐라 했냐? 판례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는 뭐냐? 이 을이요. 우리 이 전세기간이 끝나가지고 물건을 인도했어. 여러분 봐봐. 물건을 인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 우리는 보통 이사 가면 이사만 가. 기간 끝나고. 돈 안 준다고 경매 청구한다고 난리를 쳐. 판례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 목적물에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줬어 안 줬어? 아직 안 줬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그런 경우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 동시행이니까.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줄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해. 알겠죠? 그럼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을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목적물을 인도를 해. 그것을 이사를 간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전세 등기 있죠? 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들고 갑한테 가면서 집한테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전세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전세금을 줘 안 줘? 안 주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가 되면 그때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뭐죠? 경매법원에 가서 뭘 한다? 경매를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동시 이행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전세금 반환하고요. 여러분요, 146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세요.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하고 말소, 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위법성이 없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를 못하죠? 경매를 청구를 하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리죠. 그러면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빠뜨린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뭐죠?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른쪽 박스 봐봐. 오른쪽 박스 보면 당구장 표시 동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요 하사표가 3개가 되는데 조그만 하사표 봐봐. 조그만 하사표 봤어요?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을은 일단 이사를 나와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사를 나와야 돼. 인도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데요. 서류를 교부하면서 이래야 되는데요. 아무튼 주면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류를 주는 것.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갑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 반환 안 할 때 말이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이것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고 이때 갑은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써놨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시험에 잘 나오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3층짜리 건물이요. 이게 다 누구 거냐? 갑의 거예요. 근데 1층 있죠? 이 1층에 을이 전세권을 해요. 그러면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요? 물건이죠? 전세권은 물건이죠? 그럼 이런 물건은 어때요? 전세권은 물건이고 물건이라는 것은 누가요? 사람이요. 뭐를요? 물건을요. 뭘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물건이 뭐예요? 1층이죠. 1층을 지배하죠. 우리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나오죠. 경매 청구는 1층이면 1층만 경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 이걸 뭐란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한 사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1층만 경매를 해야지 2층, 3층은 경매를 못해. 그럼 만약에 1층만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처럼 뭐로 만들어야 돼? 구분 소유로 만들어서 경매를 해야 돼요. 알겠죠? 구분 소유로.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는 3층이 전세네. 그러니까 3층을 지배하죠. 지배하고 있는 3층을 경매를 해야죠. 그러니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결론 봐봐. 먼저 제목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3층만이라도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주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에 의해서 아파트처럼 별도로 3층만 등기를 해. 그래서 3층만 경매를 해야지. 만약에 등기를 할 수 없다 3층만 경매도 못하고 전부도 경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는 중요한 말이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 결론이 그 화상 맨 위에 보면 제목 5번의 제목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하고 맨 밑에 까맣게 하살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전부도 뭐라면 전부의 매각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아까 우리 법정을 봤죠? 그래서 여러분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경매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두 번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그런데 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봐요. 147페이지. 147페이지 맨 위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합의,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지급, 등기,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 거기가 중요해. 전세금 지금은 금전에 하나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전세금에 가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중요해. 됐죠 지금?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잠깐만요. 뒤에 전세권이 있으니까 뒤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요. 시험에 잘 나온 게 147페이지 맨 밑에. 막 그림 있죠, 그림? 그림 3개 있죠? 여러분 봐봐. 그게 또 중요해. 봐봐. 이게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지문으로 이제 전세권은요. 지문들이 거의 나오는 지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그렇지.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이 전세를 살고 있죠. 1억을 주고요. 1억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는 반드시 뭘 한다? 등기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뀐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을 뭘 한다? 양수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뭘 한다? 신소유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이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뭐가 되냐?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고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죠.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을요. 병한테 전세권 양수인 전세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전세권을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 그러니까 전세권이 넘어간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넘어간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 넘어갔다? 소유자가 넘어갔죠. 소유자. 지금 소유자가 넘어갔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여기 을이 전세권이고 등기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랬을 때 이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원래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줬죠? 갑한테 줬죠. 그래서 전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5월 1일 날 전세권이 넘어간 거예요. 병한테. 그럼 누구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이 사람 등기가 돼 있죠. 등기를 다른 말로 뭐란다? 대항력이 있다고 하죠. 대항력은 뭐죠? 대항력이 뭐예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줬으니까 갑에게 전세금 1억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항력이라는 것은 갑에게 받지 않고 그 돈을 병에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다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요 이 을은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 전세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하고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자, 이번엔 이번에는 전세권이 바뀌었죠.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죠. 설정자. 이 설정자에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이게 여러분 뭐가 다르다? 뭐하고? 여러분 임대차하고 다르다.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그래서 전대차거나 임차권은 뭘 한다? 양도시는 양도.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가 다르냐? 우리가 임대차, 월세 사는 것은 채권이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고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내가 물건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의 없이 양도했으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렇게. 그래서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 경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한다. 누구한테?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누구한테? 갑은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한다? 병에게 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특히 여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세권자가 바뀌었을 때 밑에 봐봐 그림에는 지금요 여러분요 전세권하고 임대차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임대차고 그다음에 여기 임차인 이렇게 이제 대항력 이렇게 했는데 맨 오른쪽 봐. 맨 오른쪽 지금 2번 뭐죠? 3번, 4번, 5번 봐. 5번에 보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전세권이죠. 전세권자 을이 병에게 전세권이 양도가 됐죠.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죄송해요. 그게 아니네. 죄송해요. 그림이 약간 잘못됐네요. 갑이 있죠. 갑. 5번 봐봐. 갑이 병이 양수인으로 되어 있죠. 봐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봐봐. 그림이 지금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약간 힘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사람 매매야. 여기다 매매라고 써. 이게 두 개가 매매야. 매매. 5번 그림. 147페이지 5번 그림.
140페이지 가운데 그림이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147페이지. 5번에 보면 갑, 을, 병인데 여기 5번 여기가 매매라고 쓰라고, 매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수인이야, 양수인. 갑이 지금 팔아먹었다. 갑이 팔아먹었다. 알겠죠? 그림이요? 애매하게 돼 있네요. 알겠죠? 지금 됐죠, 지금? 갑이 팔아먹었어. 그러면요, 양수인이죠? 양수인이다 써. 거기다가 신소유자. 양수인이다 신소유자. 그럼 을은요? 을은 전세권자는요? 누구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림이 하나 없네? 여러분,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그 위에 보면, 여기 만주벌판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만주벌판 있죠? 여기 위에. 그 만주벌판에다가요, 뭐를 쓰냐면, 이걸 쓰세요. 이걸 그림 그려. 여기.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없어. 이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것은 전세권자가 맡겼어요. 전세권자가 맡겼을 때, 양도를 할 때는 이 갑이요, 전세금을 병한테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자가 맡겼을 때.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뭐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란 말이야. 진다. 알겠죠? 저기 보면 저기가 더 안 보여요? 있어? 어디? 148페이지가 있어요? 아무튼 죄송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뭐랬다? 148페이지 양도했죠? 양도하면 그러면요, 갑은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한다? 누구한테? 갑은 병에게 전세금 반환한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는 본래의 전세권 범위 내에서만 주장하고 쭉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것은요, 봐봐. 설정자 됐죠? 갑 봐봐. 설정자가 동의를 불문하고, 알죠? 전세권을 양도하죠? 그러니까 을은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게 전세권 양도는 양도인데, 이게 다 똑같은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봐. 여러분요, 혹시 임대차 있죠? 임대차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전대차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럼 전세권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오케이.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요? 그러면 임대차에서 보면 임차권에 양도가 있죠? 임차권에 뭐가 있어? 양도가 있죠? 전세권에 보면요, 전세권에 양도가 있죠? 전세권의 양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하면 돼요. 전대차하고 전세하고, 알죠? 이 말하고 이 양도란 말을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도라고 해서 다른 말로 처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처분. 그럼 여러분 봐. 집을요, 내가 1억에 샀어, 1억. 내가 1억에 집을 샀으면 집을 얼마에 팔아야 돼요? 1번 9천에 팔 수 있다. 2번 1억에 팔아야 된다. 3번 1억 1천에 팔아야 된다. 몇 번이죠, 정답은? 여러분들은 손이란 건 없나 봐요. 알겠죠? 손이 없어. 자, 1억에 샀어? 1번 9천에 팔 수 있다. 2번 1억에 팔 수 있다. 3번 1억 1천에 팔 수 있다. 몇 번이죠? 다 되죠, 다. 그걸 양도라고 해. 그러니까 양도할 때는, 처분할 때는 내가 1억에 산 물건을 1억 1천에 팔 수도 있고 9천에 팔 수도 있죠. 그러면 그대로 팔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걸 양도라고 그래. 양도.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럼 전세권을 다시 전세 준다 이 말이죠. 임대를 다시 준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럼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을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것을 또 병한테 또 준다. 이걸 전세권자라고 그래. 전세권자. 그래, 이걸 뭐냐면 이 전세권자한테로부터 전세를 넘겨받은 사람을 전세라고 그래. 그래, 여기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하고 한 사람이잖아. 이 전세권자는 이것을 원전세권이라고 그래. 원전세권. 이것을 뭐란다? 전세권이라고 그래. 그래, 이 전세권은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로 보면 이 사람을 전세권자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죠. 근데 이것을 원전세권자니까 뭐라고 하냐? 원전세권 설정자, 원전세권자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이 을이 병한테 다시 전세를 주죠.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자죠? 이 사람 뭐란다? 병하고 관계에서 이 사람을 전세권 뭐란다? 설정자라고 그래. 그래, 이 사람이 설정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전세를 살다가 다시 자기가 전세를 주는 것을 전세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원전세권이죠. 이거 원전세권이죠. 이걸 우리 말한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전세권,
원전세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전세권은 원전세권보다 권리가 클래야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적어도 원전세권하고 똑같을 수 있어도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전세권하고 전전세권은 어떤 전전세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최대한 같거나 전전세가 원전세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지. 알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이 전전세를 주면은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복대리하고 똑같잖아. 복대리하고. 복대리. 대리인이 복대리를 주죠. 대리인이 복대리를 준다고 해서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복대리권은 언제 없어져? 대리권이 없어지면 없어지죠. 똑같아. 전전세는 언제 없어져? 원전세권이 없어지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전전세권은 원전세권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뭐죠? 여기가 원천이죠. 원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전전세라고 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전전세는요, 존속기간하고 전세금이, 여기 전전세도 전전세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전세금하고 존속기간이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랑 원전세권의 전세금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암기표가 뭐가 있어요. 전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전한다. 전례받는다 이 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뭐냐?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전세권이 소멸하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한테 원전세금을 반환 안 해야 돼. 전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권자한테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이야. 1번, 2번이 필요 충분 조건. 그랬을 때 경매를 청구해.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는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봐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지문으로. 뭐냐면 우리가 전전세는 원전세권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존속기한이나 전세금이 클 수가 없어. 알겠죠? 그것만 딱 하나 알면 돼. 두 번째요.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원전세권이 소멸하고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한테 원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돼. 전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권자한테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돼. 그냥 말과 같이 그거 읽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랬을 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뭐냐? 원전세권 소멸했는데 전세금 안 줘. 전전세권 소멸했는데 전세금 안 줘. 그러면 경매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원전세권 소멸해서 전세금은 줬는데 의리병한테 안 줬어. 그러면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만 알면 돼. 필요 충분 조건. 알겠죠? 그 다음에 양도. 양도는 되게 간단해. 양도는 파는 거죠. 아까 뭐라 했어? 1억 원에 사가지고 9천에 팔 수 있고 1억에 팔 수 있고 1억 천에 팔 수 있죠. 그건 뭐 간단한 거죠. 한번 볼까요? 뭐 입반 3판이니까 여기 보면 양도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인데 여기 1억이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요. 10월 1일. 그런데 여기 5월 1일 날요.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해. 양도. 그랬을 때는요. 이 을이 병한테 1억을요. 얼마요? 1억 1천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양도 전세금을 1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해. 알겠죠? 할 수 있다니까. 문제는 뭐죠? 문제는 병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언제요? 원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병이 갑한테 주장할 때는.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10월 1일 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있어 없어? 없어. 1억 천을 달라고 해야 돼? 1억을 달라고 해야 돼? 1억을 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병이 양수인이 갑한테 주장하는 것은 원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그런 걸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용인에서 보면 용인시 있죠. 용인시. 지금 거기 어떻게 되냐? IC에서 이렇게 빠져나가 조금 가다 보면 여기에 그때는 하이마트 있죠. 하이마트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조립식 건물이 2층인가 그래요. 거기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거기다 전기회사인가 그걸 한다고 해서 가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이 임대를 줬어요. 전기회사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전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요 꽤 됐던 것인데 나중에요 하이마트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가 하고 싶다. 그걸 다시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근데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그 계약한 사람한테 우리한테 다시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돈을 더 주겠다. 그래서 5천인가 6천인가를 더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바닥 권리금 현저로 얼마나 더 받아가는 거예요? 6천, 5천 받아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밖에 안 된다? 1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1억 5천을 줬어도 5천은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냥
5천은 전세금을 더 준 거죠. 더 준 건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금죄로 준 것이다. 바닥 권리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 건물이 반드시 필요해. 그거 아니면은 할 데가 없거든요. 하이마트를. 건물이 그게 딱 좋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데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꼭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충원 되죠, 돈을. 더 주는데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전세권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해. 그것을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전세하고 양도하고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 정도만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의 양도를 보면 양도. 여러분요, 뭐 봐? 병 봐봐, 병. 갑을 병할 때 병. 병이 갑에게는 본래의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한다. 그래 돼 있어요? 을하고 병하고 봐봐. 5월 1일 전속기한이나 전세금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잖아요 지금요. 자, 그 밑에 한번 봐봐. 전전세요. 전전세는요, 봐봐. 전전세 을하고 병하고 봐봐. 3번 전전세 보고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전속기간하고 전전세금 1억 범위 10월 1일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전전세니까 다시 넘겨받았으니까. 병 봐봐. 병. 전 전세권자가 경미를 총괄하면 별이 빛나고 있죠? 갑하고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 반환하지 않고 을하고 병하고 전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 전세금을 전 전세권이 아니야. 전 전세금이야. 전 전세금 반환하지 않으면 알겠죠? 이 두 가지가 플러스.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어디로 보냐면 149페이지 맨 위를 보세요. 149페이지 맨 위를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요, 이것이 봐봐. 우리가 전세권의 전세기간은 채장이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10년. 여기 건물 있죠? 건물하고 건물은 채단이 1년이에요. 채단. 토지요? 토지는요 0이에요. 0. 그래서 건물은 1년부터 몇 년이다? 10년. 토지는요 0부터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채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채단과 채장의 제한이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전세권에만 뭐가 있냐?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정갱신. 봐봐.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에 규정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이 말이 중요해.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만 중요해. 이 말만. 그래서 봐봐. 말로 할게. 건물 전세권은요, 설정자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너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 전세금 올려달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가 지나죠. 그러면 전하고 동일하게 전세 계약을 설정해서 봐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2년 전에 계약이 1억이었단 말이죠. 전세금이 이번에도 1억으로 봐버려. 그런데 예전에는 기간을 2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을 다시 보장해 준 것이 아니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나간다고 할 수 있어. 몇 개월 있다가 6개월이에요. 이게 중요해. 왜냐? 주택임대차하고 상관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자꾸 뭐라고 하냐? 3개월이 지나면 이런 말을 써. 전세권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요. 건물은 1년이죠. 채장 10년이고 토지는 0부터 10년이죠. 그 다음에 봐봐.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요. 토지에는 절대로 없어. 알겠죠? 자, 1번 전세권 설정자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아무 말 하지 않죠? 2번 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돼. 3번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 그럼 어떻게 돼? 각 당사자, 전세권자나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해.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에요. 거기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 3개월 그러면 안 돼. 3개월. 알겠죠? 3개월은 주택임대차다.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너무너무 중요해. 봐봐. 여러분 전세권 봐봐. 전세권. 세 번째 전세권. 전세권하고 임차권 두 개만 보면 돼. 다 써놨지만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권이 없어. 전세권자라고 써.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권 그러지 말고 임차인이라고 써. 임차인. 전세권자. 임차인.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 못해. 필요비 청구 못해. 유익비만 청구해. 임차인은요.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 이게 차이예요.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하고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 못해. 밑에 박스를 봐봐. 밑에 박스 당구장.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필요비에 관한 것은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부속물 매수 청구 봐봐. 부속물 매수 청구죠? 밑에 150페이지. 부속물 매수 청구는 누가 한다? 전세권은요.
여기서 우리는 부정비례총으로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부정비례총으로 박스 밑에다 써. 뭐라고 쓰냐면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의 동의 점 찍고 매수한 경우 이렇게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 정도만 하면 돼.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에 쓰냐? 임대차에서 다 설명을 해. 그럼 밑에 법정갱신 나왔죠? 이 법정갱신은요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법정갱신이 여기 다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민법의 임대차하고 건물 전세권하고. 알겠죠?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정리해 놨어. 됐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공부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면 되는 것들이에요. 딱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여러분 전세권의 소멸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전세권 소멸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 소멸에서 어디로 보냐? 두 번째 당구장 봐봐.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그러면 그 일부만 소멸을 해. 일부만. 나머지는 소멸하지 않아. 그걸 뭐란다? 써. 그 박스에 불가분성의 예외 이렇게. 불가분성의 예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살펴봐봐. 전세권의 불가분성의 예외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 있다. 동시배당만 그렇게 돼 있나요? 만자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전세권의 불가분성에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도 있다. 동시배당도 있다. 알겠죠? 불가분성의 예외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금 밑에가요 지금 박스에다가 여러분 밑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 잠깐 이거 하나 쓰세요. 뭐를 쓰냐면 좀 위가 정리가 되긴 됐는데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건물 일부가 멸실 이것을요 1번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가 있고 2번요 전세권자의 귀체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불가항력하고 전세권자의 귀체. 그럼 여기 불가항력이 되어 있죠? 그럼 불가항력 그러면은요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그 부분 일부는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전세권자의 잘못이죠? 그럼 여기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일부가 멸실되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이가 아니에요.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그러니까 3층이 만약에 1, 2, 3층인데 3층이 멸실됐죠? 태풍으로. 그러면 3층만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요. 전세권자의 잘못이죠?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지금 됐죠? 알겠죠? 자, 여러분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 시간이 좀 됐는데 책을요 잠깐 한 봐. 전세권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페이지요 385페이지를 보세요. 385페이지 맞나요? 자요. 자, 8번 전세권이라는 설명 이거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385페이지 8번. 됐어요? 기본서 385 8번 봤어요? 자,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그러면 점유죠. 점유.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점유하니까 똑같은 땅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요.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줄거요. 기존의 채권으로 맨 끝에 가름. 3번은요. 전세권이 법정갱신 줄거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물이 취득한 줄거 제3자에 대하여 주장. 이것을 뭐란다? 대항한다 이 말이죠. 뭐가 없어도 등기 없이도 그 말이 중요해요. 4번 건물의 일부 줄거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그럼 거기다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다 또 뭐라고 쓰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 경매 X.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가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겠죠? 뭐는? 건물 전부의 매각됨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맨 끝에요. 건물 전부에 대하여.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부 동그라미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장래 동그라미 장래 전세. 우리가 원칙적으로 전속주의는 전세권하고 전세금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장래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알겠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다음에 줄고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전속 중에도 양도 그렇게 됐나요? 자, 9번 봐봐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죠. 전세권자는 그 전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 그러면 2년으로 주장 줄거 봐. 그것은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고 우리가 전세권은요. 건물 전세권은 최소한 몇 년이다? 1년만 보정해주면 되죠. 그래 1년으로 가면 되고 토지는 언제부터다? 0부터죠. 그러니까 1년 되는 거죠. 1년으로 약속해 있으면 1년으로 가는 것이죠. 알겠죠? 1년인데 2년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어디다? 주택임대차다. 2번 전세권의 전속 중 전세 목적물이 봐봐. 뭐가? 목적물이 양도돼.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전세금 반환은 누가 진다? 신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냐?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3번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속시킨 물건의 매수. 이때 물건은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 줄거 봐.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딱 두 가지라고. 뭐다 써? 설정자의 동의 점 찍고 매수. 설정자의 동의 점 찍고 매수. 꼬르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커져. 꼬르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알겠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여기다 달았으니까 이걸 좀 더 밑으로 달면 꼬르소리가 녹음이 다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설정자로부터 매수,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얻지 않고 그랬죠? 얻지 않고? 그럼 부속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4번요. 건물 동그라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에만 법정갱신이 있어. 토지에는 있다 없다? 없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봐봐. 이런 말이 여기요. 이 지금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요. 소유자고 토지가 을한테요. 을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단으로 건축하면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청구해야 돼? 1번 갑, 2번 을, 3번 갑 또는 을, 4번 갑 그리고 을, 5번 미치고 팔짱 몇 번이다? 누가 한다? 누가? 갑은 소유자로서, 을은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철거, 방해 제거, 토지 인도 반환 청구, 소유권에서 방해 제거, 철거, 반환 인도, 반환 청구, 소유권, 전세권 다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 설정해줬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죠. 병이?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속기한이 만료네. 전속기한 만료 줄거 써. 거기다가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옆줄 긋고 더 이상 저당권 실행X. 더 이상 저당권 실행X. 더 이상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1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가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 뭐가 없으면 말소 등기 없으면 소멸을 한다. OX, X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당연히. 2번 병은 저당권자죠.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왜냐? 전속기한이 만료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문제에서. 3번 갑은 을로부터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를 받을 때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전세금의 이자 지급 X, 이자 지급 X. 전세금의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뭘 했다? 압류.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저당권자가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하면은 전세권자의 순위에 쫓아가지고 우선 변제할 수 있다. 5번은요. 만약 을이 정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양도했다.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없다. 전세권 이전 등기 주고 병은 전세권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전 등기, 우리가 전세권을 이전하려면 전세권 이전에 무슨 등기가 있어야 돼? 부기 등기가 있어야 전세권자죠. 왜요? 전세권은 반드시 뭐 하도록 돼 있어? 등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하면 이전에 부기 등기하죠. 우리가 권리가 이전돼도 등기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다면 지역권이 있다. 저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역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지역권 빼고는 다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11번은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전세권자, 돈 박스에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뭐한다? 필요비라고 해요. 필요비. 여기서 필요비를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서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전세권 소멸하죠.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문은 무슨 관계? 동시에. 3번은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줄고 타인에게 임대 써 거기다가 설정자의 동의 X. 설정자의 동의 필요 없이 임대를 해.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 바로 옆에 줄고 불가 학력적 손해. 그 다음 장 봐봐. 불가 학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 불가 학력.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더 이상 법 필요 없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은 뭐라고 얘기해? 법정지상권이지 뭐예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자는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다.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자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 전세권 설정자 줄 것이고 전세권자 X라고 써. 아주 중요해. 시험에 주로 전세권자라고 나온다고. 자, 5번은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인데 소유권이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신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져. 종전 소유자는 줄 것이고 맨 끝에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럼 누가 전세금 반환한다? 신소유자. 자, 12번은요. 1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 줄고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필요비 부담이에요. 필요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해야 돼. 만약에 유지나 수선하지 않죠? 그러면 전세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은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그 다음에서 불가항력으로 그 뭐가 됐어? 전세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썼어요.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그 멸실된 부분 줄고 멸실된 부분 전세권을 한다? 소멸. 멸실된 부분 전세권을 한다? 소멸. 만약에 그 멸실이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면 뭘 한다? 손해배상. 말이 달라진다. 3번은요. 전세권은요. 양도를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거든요. 양도 금지 특약 줄고 그것은 유효. 그래서 위반하여 전세권을 양도하죠.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목적 부동산을 성질하여 정하여진 줄고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 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이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 하지 않죠? 전세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목적물에 전부가 멸실 주고 전부가 멸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 소멸하지. 왜요? 봐봐. 전세권이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을 뭐요? 사람이 뭐를? 물건을 지배해야 되는데 전부가 멸실됐다잖아요. 그러면은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죠. 전부가 멸실하면. 아시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